자, 문제지 199페이지입니다. 문제지 199페이지면 도로에 관한 사항이니까 딱 넘기면 200페이지는 200페이지. 1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 변경 고시가 된다. 굳이 도로법을 입힐 필요가 없죠.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무슨 법인가 관계없어요. 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 고시만 되면 됩니다. X. 2번 중gin이 장기간 통행료를 이용하는 사실상 통로라도 건축부동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아까 얘기했죠. 해외 거주 장기간 통행료 쓴 사실상 통로는 뭐 없이 동의 없이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X. 3번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 지정 공고할 수 없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허가 신고할 때 허가권자가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합니다. 그것도 X. 4번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없다. 예정도로도 도로입니다. X. 5번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있지요. 경사지 계단은 되는 도로. 5. 6번 건축물에 대한 6m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집행된다. 6m가 아니고 2m. X. 두 사람이 동시에 대변 최소폭 2m. 7번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문제 포인트를 뭡니까? 공장천이 아니고 공지가 있어요. 공지.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 인정하는 공지, 빈 땅, 공지가 있어가지고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접해도 됩니다. 8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접해야 된다. 공장은 연면적 3000 이상 됐을 때 3000 이상. 옆에 건축소입니다. 건수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위치, 환경,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4m 이내 범위 내에서 건축소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5. 2번 담장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표 위네, 전문이겠네. 지표 위 부분은 수직면을 넘어서 안 된다. 5. 3번 지표 아래 부분은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5. 자, 구조재를 설비해서 1번 건축물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의 주위에는 높이 1.2 이상의 난간 설치해야 된다.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 주위에는 1.2 이상 난간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2층, 3층이 문제가 아니에요. 난간 높이 언니는 좋겠네. 몇이라고? 1.2. 1.2m. 2번 건축물이 5층인 전시장. 2번에 읽어봤자 몰라요. 패스. 3번 층수가 12층인 건물에서 10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积가 9층 이상 건물의 헬리포트. 이게 왜 갈수록 작아지네 이게.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积가 10,000 이상. 그래야지 X입니다. 4번도 봐봤자 몰라요. 봐봤자 모르는 거 봐봤자 의미 넘어가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니까.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1번 1000제곱미터 대지가 그림같이 지역지구에 걸친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자, 얘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쫙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있는데 이쯤에서 여기가 뭐고 녹지지역이고 여기가 미관지구니까 건축물이 미관지구가 쳤으니까 건물 대지 전부 미관지구, 건축물 대지 전부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1번은 그림 나오고 2번은 말로. 건축물이 미관지에 걸친 경우 건물과 대지 전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대지 등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5.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역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은 건축물에 관한 건축규정을 적용한다. 방화벽으로 구역이 됐죠. 빨리 생각해. 빨리 쫙 해서 뭐라고. 여기가 방화지구하고 기타지구
건물 전부 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구획됐잖아요. 이렇게 지금 경계부를 막았으면 얘가 따라갈 리가 없지. 그러하지 않는다지. X지. 4번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주가 그 밖의 구획 결정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주 간의 건축물, 대지에 관한 건축물을 적용한다. 5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 아래 건축물이 칠약주에 걸치면 건물 대지에 대해서 칠약주. 칠약이 왜 나오냐 칠약이. 칠약은 전혀 관계없어요. 뭐가 있어요?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과이나 방화가 있어야지. 녹지하고 관리 걸쳤다. 녹지 안에 건축물이 칠약이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각각입니다. 각각. 옆에 1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대지의 건축을 고려한 대지 면적은 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도행 가능한 통과로서 법률상 들으면 A는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철길을 만들어 놓고 또 3m 도로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 높이가 이게 몇 m고 20m고 가로가 몇 m고 14m고 높이가 10m고 7m다. 대지 면적 얼마냐? 4m 만듭시다. 4m 만들어 놓고 자르고 이거는 제외하고 자 먼저 이 부분 이 부분 얼마요? 10 곱하기 6 얼마고 60. 그럼 이제 이 부분 얼마 이게? 자 7이니까 7 이게 7주 7 14니까 7 곱하기 20 얼마요? 140. 두 개 더하면 얼마요? 200. 대지 면적은 200. 맨 밑에 1번 건축 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 외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태 면적.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태 면적 맞아요. 2번입니다. 건축물의 1층이 차량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는 어쩐다고? 무조건 제외. 포함되는 쪽으로 낼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2번 층고 2m인 다락은 어쩐답니까? 산입된다 안 된다? 된다. 1.5 이하는 제외, 1.8 이하는 제외, 2m면 포함. 3번 주택의 발코니 난간은 전체가 바닥에 사용된다? X. 전체가 사용되지 않는다? X. 발코니 너는 나오면 X. 4번 공동주택에서 지상층 설치한 전기실 면적은 바닥면 산입하지 않는다. 전기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외. 기억이 안 나요? 제외. 무조건 뭐라고? 제외. 제외가 생각이 안 난다? 어쩐다? 아까 얘기했죠? 내년에 또 온다고 그러면은. 하여튼 모르면 무조건 제외다. 법에서 제외를 써놨지 포함을 안 써놨으니까. 5번 사용승인 받으는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할 경우 열손실 방지에서 외벽에 부과하는 마감재. 기억나요? 표정이 안 난 것 같은데? 제외. 무조건 제외. 외벽에 덧붙이는 마감재. 제외. 바닥 면적에서 제외. 옆에 연면적 1번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정교 면적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5. 2번 지상층 주차용 당해 건축 부속 용도인 경우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는다. 5. 3번 용적률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에서 지상층 주차용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X. 4번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종 바닥면 학교를 말한 것으로 용적률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물에 설치하는 피난 정경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초고층 건축물 산입하지 않는다. 5. 1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5. 2번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그중 가장 많은 층 X. 3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5. 4번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한다. 5번 패스. 6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험장 가서 우리 이번에 합격해야 돼요. 40개 다 맞춰야 돼요. 합격. 16개를 맞힌 한이 있더라도 합격하면 돼. 합격. 순서대로 풀면은 100% 떨어져. 순서대로 풀면 100% 떨어지고 계산 문제 나오면 건축법 계산 문제는 전부 다 달라요. 국계법 계산 문제는 나봤자 똑같아요. 가중평균 건폐율은 가중평균 용적률은 지상으로 건축이가 연면적 세충하는데 건축법은 문제 낼 때마다 문제가 전부 다 다르다고 똑같이 안 낸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만들어낸다고. 만드는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해석해서 풀어야 되니까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오면 패스. 속으로 난 합격하러 간다. 패스요. 6번
240% 영등류가 60% 건폐율 최대한도 적용받는다면 4층 초과는 건축할 수 없다. 1초 만에 딱 푸는 게 1초 만에. 240 얼마? 60 몇 층? 4층. 자, 이제 그림으로. 자, 대지 면적 100, 건폐율 60, 240 올라갑니다. 60, 또 60, 또 60,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층. 자, 반박합니다. 반박. 대지 면적 100, 건축 면적 60. 자, 이거 180. 이렇게 얼마요? 240. 이것도 건폐율 60이고, 영정률은 240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층 면적 10. 이러면 몇 층? 18층, 19층. 몇 층? 4층. 그래서 그 지문은 틀렸어요. 뭐가 없어서 틀렸어요? 이 말이 없어서 틀렸어요. 각 층 바닥 면적이 같다. 그 말이 없어서 틀렸어. 그렇게 문제를 쫙 풀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5번 가는 거예요, 5번. 근데 건축법 계산 문제 틀리라고 낸 적은 또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문제 읽고 해석해야 되니까. 지하 2계층이고, 지상층 전체가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로서, 바닥 면적 600이고, 바닥 600이고, 300에 해당하는 12m고, 300은 16m.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상 층수는 몇 층이냐? 야, 그림 그리면 이거네. 그림 그리면 지하가 1층, 2층이고 너무 많이 갔네. 1층, 2층이고 이쯤 해가지고 시작해서 여기가 이렇게 300이고 여기가 이렇게 300이고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12m하고 16m네. 이랬을 때 이거 몇 층짜리 건물이냐? 첫 번째, 지하는 층수 제외한다. 두 번째, 4m마다 한 층이다. 몇 층이냐? 3층이고 이건 4층이다.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마다 한 층이다. 위치에 따라 층수가 달리 보면 제일 많은 층이다. 몇 층이요? 4층. 자, 대지 분할자 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절에 가정하는 면적이 몸면적을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절에 가정한 최소 분할된 면적이 가장 작은 용도적은 주거기타 60, 사업공업 150, 녹지 200. 답은 주거기타. 몇 번이요? 1번. 2번입니다. 건축법상 건축 있는 대지 일정 면적 미달에 분할할 수 없다. 절에가 기준이 되는 면적의 원칙적인 최소 기준이 옳은 거.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답은? 네, 상업 150, 3번. 3번입니다. 도시지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경우 건폐 기준에 몸면적에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까 공부 어떻게 했어요? 분할? 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말하니까. 건폐율이 위반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있다 했으니까 X. 밑에 1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5. 2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 비율이다. X. 3번 영정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다. 5. 4번 건폐율 영정률을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계법령에 의한 관련 규정이 한다. 예, 최대한도는 국계법이 있습니다. 5번 건축법이 위 사항 기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강화할 수 없다. X. 완화 강화 다 됨. 6번 건폐율 영정률 최대한도는 국계법에 따르 됨.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 강화, 적용법 규정하면 그에 의한다. 5. 7번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계법상 건폐율 최대한도를 강화 적용할 수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없다. X. 8번 영정률 산정할 때 연면적 지하철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5. 9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으면 영정률 제한은 건축물을 각각 적용한다. 아니요. 그것은 합계를 한다. 10번 패스. 11번 패스. 12번 패스, 13번 패스, 14번 패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합격한다고. 평소에 연습할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 보고 연습할 때 절대 순서도 풀지 말고 다 풀지 말라고. 다 풀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공법 문제가 쉽게 너 얘기했죠. 책 들고 가도 10문제 못 푼다고. 무슨 수로 다 푸냐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일단은 최대한 빨리 풀고 풀어놓은 거 답안지에 싹 옮겨놓고 몇 개 풀었는가 보고 내가 맞힌 게 20개 이상 되면 그러면 안심해도 돼요. 20개 못 풀었으면 더 풀어야 돼요. 찾아내야 되니까. 20개 넘어가면 빨빨빨 찍어도 누구든지 다 합격한다고. 내가 다 푸는 게 20개만 풀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문제 푸는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도 한참 남아요. 아니면 그만 잽싸게 풀고 몇 개만 맞잖아?
20개만 맞지만 하나로 싹 밀어버리면 누구든지 다 기억한다고. 애 쓸 필요가 없어. 욕심 나면 또 다 풀고 10번 또 풀어봐야지 욕심 나니까. 다음 같은 대지면이 천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있다. 이 토지 적용되는 용적률 200이라 하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면적 얼마냐? 그러면 자 용적률 얼마 주고 200을 주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인데 대지 면적 얼마를 주고 1000 주고 용적률 200 보면 연면적 얼마인데 2000인데 현재 얼마 돼 있냐 빼면은 증축 가능한 면적이 나와요. 현재 얼마 돼 있습니까? 지하 빼고 지상 주차장 빼고 또 점포 넣고 사무실 넣고 얼마입니까? 800 얼마 더 할 수 있어요? 1200 증축 가능한 건 1200 증축할 수 있어. 11번 용적률은 몇 프로인가? 뭐 이 정도의 보너스지. 용적률 몇 프로? 대지 면적 얼마요? 2000 연면적 얼마요? 찾으면 되지. 지하 제외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 제외 2, 3, 4, 5, 6, 7층은 800이다. 800 더하기 6층 68에 48 4800 얼마입니까? 그러면 240%다. 용적률 240. 이 정도는 쉬운 거고. 12번 천 대지에 건축한 다음에 건축물 용적률 얼마냐? 또 쉬운 거네. 1000 자료 1번 박스 지하 2층 지하는 무조건 빼고 지상 5층이네. 지상 5층 평지분 건축면적 500이고 건축면적 500이고 각층 바닥면적은 480을 동일하다. 지하 2층 지하나 보지도 말고 지상 5층 전부 다 업무시설 각층 바닥면적 얼마라고? 480 900 몇 층이다? 5층 얼마입니까? 2,584 2,400이다. 몇 프로입니까? 240%다. 참 쉽죠? 문제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건축 면적은 500이고 이렇게 지금 자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자 지하가 몇 층이고 2층이고 지하가 1층 2층 1층이지 지상이 이렇게 1, 2, 3, 4 한 층 면적 얼마다? 48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맞아지겠죠. 480. 이렇게 하면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 같아 해달래? 이게 무슨 면적이요? 건축 면적. 건축 면적 얼마? 건축 면적. 이 그림으로 얼마냐고? 480. 한층 바닥 면적 얼마? 480. 근데 그래서 건축 면적 얼마라고요? 500이다. 500. 그러면 건물이 이 모양새가 아니다. 건물이. 이 모양새가 아니고 이렇게 얘가 좀 나왔어. 이렇게 5층이 이렇게 나왔다고 5층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5층 바닥 면적 얼마인데 480인데 건축 면적 이쪽 끝 이러면 건축 면적 얼마 나온다고? 500이 나온다고. 이게 용적률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용적률에 무슨 의미? 전혀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가지고 건축 면적 500이다.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고 시간초가. 건축 면적 500이 뭘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초가 있다고. 바로 바닥 면적 480 곱하기 5 그러고 딱 끝냈어야지. 13번입니다. 13번 문제 풀겠습니까? 패스해야지. 이 문제 푼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냐? 지금 방글라데시 가 있어. 이 문제 풀고 합격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방 그쪽 가서 지금 우리나라 국위선양이에요. 국위선양. 그쪽 가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이게 지금 몇 회입니까? 20회. 20회 때 이때 이 문제 풀고 미송인데 미송이라고 지금 저기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정하죠. 이 문제 풀고 난 상태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저한테 교수님 제가 10년치 이일감을 따왔습니다. 뭘 따왔는데요? 돼지 거기 선진포크 합니까? 선진포크? 육가공업체? 돼지고기. 네. 거기 사장이 뭐 하냐? 우리는 돼지를 갖다 키워야 되는데, 돼지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돼지를 갖다가 정돈이 필요해, 정돈. 그래서 정돈사를 짓는다, 정돈사. 근데 정돈도
맨 얘가 한 마리가 하면은 정돈 이렇게 3마리 나가면 이것도 정돈 조금 씹어지. 또 얘가 또 나가고 또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맨 우두머리 정돈 이 정돈사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걸 갖다 전국이 이만하다 그러면 한 군데 해가지고 굳이하고 오면 한 방에 다 가, 한 방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돈사가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어야 된다, 각지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자기 서로 친구니까 이 정돈이 필요하니까 너는 그 친구가 그 땅만 찾아주라. 돈 얼마나 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거 찾는데 반경이 어려운 게 반경 3km 안에는 뭐가 있나? 돼지가 한 마리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뭐야? 그럼 이거 속리산 꼭대기 가야 되겠네. 그런데 가야 돼지 없겠지. 3km에 돼지 없네. 이거 6km다 그러면 웬만한데 다 걸리는데 돼지 없겠냐고. 그래서 전국에 헤매고 다니다가 이분이 이 교회장 유병서 씨인데 혼자 다니니까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심심하고. 그래서 나랑 같이 갈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이분 여자분인데 그럼 내가 같이 다니는 게 둘이. 전국을 누비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OECD 가입하고 이때부터 이제 딱 둘이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돼지 뭡니까? 그 배설물이 단 한 방울도 바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뭘 해야 돼요? 전부 다 정화조를 들어가야지. 그 전에 바다에다 버렸어요, 바다에다가. 이제 안 된다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조가 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꼭 우리나라는 먼저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그때쯤 가면 죽어버려요. 돈 떨어져가지고. 기술 좋은 업체가 3년 뒤에 시작된다는 걸 알고 돈 모아가지고 이 정돈을 갖다, 이 정돈, 뭡니까? 이거 지금 돼지, 뭡니까? 업해서 처리하는 거. 그 시설 공장을 만들었는데 최고 기술은 좋은데 3년 동안 수주가 단 한 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지어 이거 3년 뒤에 시작하는데 뭐 먼저 하냐고. 전부 다 바다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3년째 가니까 이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빚만 잔뜩 있어요, 빚만.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다 보니까는 야, 이거 정화조 처리하는 이 기술이 있으면 이거 떼돈 벌겠다. 근데 이런 업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수를 갖다가 피카 빠지고 인수 따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지금 말레이시아가 있다니까, 말레이시아.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제 그 나라에 지금 성공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지금 국유선했다고. 벌써 이거 지금 이분이 지금 2회, 3회 때 했으니까 3회고 지금 10회니까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지. 7년 동안 이거 해가지고 지금 성공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기하고 카톡 돼야 한대요. 해요. 저 지금 카톡 하다 말레이시아에 있고 또 어디도 있냐 그러면 과테말라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거기도 있고 또 뭐 마드리에 거기도 있고 저기 가면 호주도 있고. 근데 이게 카톡이 다 돼요. 카톡이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 온다니까. 과테말라에 있는 사람은 세종제 땅인데 그때 창고 지어서 임대 내달라고. 얼굴은 서로봐요. 얼굴은 카톡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 보면 항상 이 사람 생각나요. 그때 이 문제 들고 와가지고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인천 사람인데 이 교수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이거 어떻게 풀냐 도대체 이 문제를 갖다가 이러고 얘기하는데 하소연 하는데. 자, 다음 그림 보고 지상 3층 다락부지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이다. 이때 당시하고 지금은 법이 개정됐어요. 이 문제 보면 시중에 있는 책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법이 개정됐어요, 지금은. 다세대 건물이다. 2층,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높이 1.7, 처마기는 50cm, 대지 면적이 200, 용도는 건폐율 250을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이 얼마이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풀더라도 읽고 푸는데 1분 더 걸려요. 한번 그림 보게 되면, 자, 결론은 용적률 몇 프로라고요? 200%. 대지 면적은 얼마라고요? 200. 그럼 연면적 얼마겠네? 400이었네. 현재 얼마 돼 있냐? 빼면 증축이 나오겠네. 결론 똑같은 문제는. 자, 그러면 현재 얼마 돼 있냐? 현재 돼 있는 거. 첫 번째, 다락을 쩔려. 제외. 왜 제외입니까? 경산 형태 지붕인데 뭐가 안 됐으니까? 1.8이 안 됐으니까. 처만 어쩔래요? 처마 50cm 나왔다는데 그거 어쩔래요? 제외. 자, 굴뚝은 어쩔래요? 제외. 그럼 3층에 얼마 남았네? 100. 2층에 얼마 남았네? 100. 자, 주차장 어쩔래요? 제외. 주민 공동시설 어쩔래요? 그거 보면은
주민회계설, 주민공동회설 제외할래요? 포함할래요? 포함. 얼마가 포함? 400. 얼마 됐어요? 40. 240 얼마입니까? 160입니다. 160. 근데 다른 책 보면 200이라고 많이 나와요. 200이라고. 이 문제 만들 당시에는 다세대죠. 왜 다세대 썼겠냐? 공동주택에 주민공동회설은 제외했어요. 그 문제 만들 당시에는 공동주택에 주민공동 제외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주민공동 제외했잖아요. 그 문제 만들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답이 얼마인데? 200인데 지금은 개정돼가지고 얼마라고? 160이라고 160.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이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200이 맞아요? 160 맞아요? 제대로 못 배웠다는 얘기요. 지금은 주민공동시설은 말 없으면 무조건 뭡니까? 지주, PP, 네 개잖아요. 지주, PP, 뺀 나머지 무조건 뭐라고? 포함. 14번입니다. 대지 면적이 160인 대지가 있고 대지에 건축이 돼 있고 각층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 하나의 평지은 건물에서 용적률 150%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얼마냐? 자, 용적률 몇 프로라고? 150이라고. 대지 면적 얼마라고? 160이라고. 연면적 얼마라고? 빨리 해봐요. 곱하기 1.5지 뭘 보면 1.5. 1.5 150이니까 얼마라고요? 240. 현재 몇 층 건물 되어 있다고? 지하 넣을래요? 뺄래요? 빼야지. 몇 층이요? 3층. 얼마입니까? 그러면 80이지. 한 층 바닥 면적은 80이다. 계산 문제 형태가 전부 다 다르다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건축법 계산 문제 나오면 덤비지 말고 패스가 빠르다고. 합격을 해야 되니까. 213페이지입니다. 1번.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개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X. 2번 화학건조는 같은 구역에서 건축물 용도 형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O. 3번 화학건조는 가로개별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건축에 심의 거쳐야 한다. 심의야 상식어. 하여튼 우리 학원에서 배운 사람들 심의는 상식 가볍게 부려야 돼요. 4번. 시장수는 도시관리에서 필요하면 가로개별 건축물 높이를 시군주로 정할 수 있다. 부드러워요? 까칠해요? 내용은 부드럽죠. 근데 어쩌다고? 틀렸다고. 특별시, 광역시. 참 치사하게 이렇게 장려건데 특별시, 광역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장에 특별시, 광역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5번 정북방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대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는 정북이 나와야 돼요. 정남이 나와야 돼요. 정남. 하이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딱 그 부분만 찾는 거예요. 6번 1조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높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까? 네. 있지요. 8번 7번 건축물 높이 제한은 법률과 시행령 정해지므로 조례가 정할 수 없다. 그러면 반박하기 위해서 4번을 딱 읽어줘야지. 특별시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8번 3층 이하로서 12m 이하인 건물은 1조 확보 높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 9번 전용주가 일반 주간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1조 확보 높이는 적용된다. 된다죠. 5. 10번 일반 상업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면 최강 확보 높이는 적용된다.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안 한다니까.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공동주택 1조 적용 안 한다. 뒷말보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11번 상업지역에서 건축물 건축할 경우 1조 확보해서 건축물의 인접대의 경계선 1.5. 상업지역에 그런 거 없어요. 상업지역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특별건축계획 1번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없다. 정비계획 개발이 예정돼 있나 금지돼 있나? 예정돼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있다. 2번 개특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이 금지돼 있어요? 예정돼 있어요? 금지. 그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없다요. 뭔가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지정할 수 있어요. 3번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는 신청받고 15일 내 시도 건축에 심의 거치한다. 30일. 날짜가 들어치세요. 날짜가 30일.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 수정합시다. 작품. 장식이 지금은 이제 개정돼서 작품. 미술 작품.
미술작품 관련 규정을 개별 건물에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의 전부 일부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네. 통합 적용. 미장원, 미술작품, 부술주차장, 공원, 미장원. 5번 특별건축에 지정할 때 국회법 용도 지역 지정이 있는 걸 본다. 도시관리계 결정이 있지만 용도 지역 지구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되지 않는다. 지역 지구구역은 아무 변함이 없다. X죠. 분쟁 조정입니다. 1번. 건축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의 조정, 재정은 건축 분쟁 점을 소관사항이다. 건축 관계자하고 주민 간의 다툼도 조정합니까? 한다니까. 한다니까. 부부싸움 빼고 다 해줘요. 부부싸움 빼고. 2번. 관계 전문 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도 조정해줍니까? 해주죠. 3번. 건축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4번. 분쟁위원회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영장 받아서 걔가 무슨 사고 쳤나요? 무슨 영장이 필요하냐고. 필요하면 그냥 들어가요. 위원을 갖다 출입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영장 필요가 없습니다. 5번. 조정 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 중 1인 이상, 재정 신청은 당사 합의. 조정 중재는 아무나 1인 이상, 재정은 아무나 맞는데 둘이 같이 합의. 맞는 말이에요. 자, 6번. 조정은 3인, 조정위원회, 재정은 5인, 재정위원회. 그것도 맞는 말이고. 7번. 건축 분쟁 전문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본다. 이게 조정 신청 들어오면 15명 중에서 3명 A, B, C 3명이 나와요. 답하고 을하고 지금 실컷 지금 분쟁 있는데 나가서 만다? 조정한다. 을이 여기 있는 C를 살살 꼬셔가지고 뇌물 줍니다. 1억 줍니다. 1억.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분쟁위원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간평사, 세무사, 변호사, 비공무원이 있다고. 얘가 공무원이 아니라 1억 받았다고. 받았죠? 수뢰죄 적용하죠? 그래서 얘를 뭐로 봐줘요? 공무원으로 봐야만 수뢰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요.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다 하더라도 수뢰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그래야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8번. 건축법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소요된 비용에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죠? 둘이 알아가지고 합의해서 내라 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이의제기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이해했다 징수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은 그 말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은 같다 틀리다?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않고 안 내면 어쩔 거냐고. 강제징수 해야지. 강제징수 할 때 강제징수 그렇게 안 쓰잖아요. 뭐라고 써야지?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그렇게 쓰는 법도 있고 지방세 체납처분은 이에 따라 징수 이렇게 쓰는 법도 있고 법이 동시에 개정이 안 됐다니까. 국계법은 국계법 뭐라고?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개발법, 도정법, 아직도 뭐라고? 지방세 체납처분은 이에 따라서 똑같은 뜻이란 거 알아고. 글자가 틀렸다고 내용이 틀린 건 아니라고. 똑같은 뜻이라고. 5입니다. 2번. 이행강제금은 일반 건물에 부과하며 기존 건물에 부과할 수 없다. 기존 건물 안 돼요. 위반 건축물. 3번. 연면적 85의 주거용 건물인 거면 법적 이행강제금 이의비를 포함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4번. 허가 대상 건물 허가받지 않고 건축에서 벌금이 부과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벌금하고 이행강제금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먼저 벌금대로 하고 시정에 안에 할 때까지 돈 내. 그게 이행강제금이요. 5번.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된다. 내야지. 거기까지는 내야지. 이미 부과했던 것까지는 징수해야 돼요. 건축법 전반 1번. 갑, 은, 대지의 높이 4m, 연면적 90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위배되는 것은 1번. 갑은 건축을 위해 신고했다. 100 이하니까 신고됩니다. 90이니까. 신고 대상 5번. 연면적 할게 100 이하. 90이니까 신고돼요. 2번. 갑의 대지는 인접도로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 지정이었고 용상 방수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좋아요. 3번. 공개공지 확보하지 않았다. 5천 이상 대 확보하면 5천 이상. 90 가지고 무슨 공개공지입니까? 안 해도 돼요. 4번.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몇 메터 접하라? 2m 이상을 접하면 되는 3m니까 좋아요. 5번. 갑의 건축물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4m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농지법 봅시다.
농지법 1번입니다. 1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계량처리 양수시설 수로 제방 부지가 농지입니까? 농지죠. 2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된 토지에 설치한 고정식 원시 비닐하우스와 부소시설 부지도 농지입니까? 농지죠. 3번. 똑같네. 농작물 경작에 이용 토지에 설치한 농막과 초지법 초지가 농지입니까? 네, 그러면 아니지 그래야 돼요. 네. 앞에는 맞는데 초지법이란 초지는 아닙니다. X. 4번. 판매할 목적으로 적용 관산수목과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지목이 다빈토지 농지다. 판매 목적, 판매 목적. 팔려고 적용소 관산수 심어놨으면 농지라고 하냐고?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농지라니까. 바라보려고 심을 농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 아파트 단지나 공원 같은 데는 바라보니까 농지가 아니고, 팔려고. 얘는 농지가 맞습니다. 5번. 1996년 이후 계속해서 별을 경작위한 지목이 잡등리 토지. 벌써 20년 동안 농사 졌어요. 농지입니까? 농지죠. 6번. 1년 중 150일을 축사람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0일 이상 하면 되니까 맞아요. 7번. 1200 농지에서 단연생 식물 재배하면서 1년 중 90일, 100일을 농업에 1000 이상 농사 가지고 농사 지면 돼요. 또 농업에 90일 이상만 종사하면 돼요. 얘는 면적도 크고 일수도 많으니까 녹음이 됩니다. 대가축, 새도 사육업 농업에 말 3마리 키우면 간단하게 대가축은 2마리, 소 2마리, 말 2마리 키우면 농업이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가금 1200수 사육하면 오리나 닭을 1000마리, 그럼 1000마리 가금이니까 1000마리 이상이면 되거든요. 1200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농업인 개념을 중요하게 안 본다니.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출제된 건데 농기법은 용어가 또 안 나와요. 다른 게 원체 많다 보니까. 이게 농업인 되고. 10번. 농업 경영을 위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면 농업이냐? 120만 원, 12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상추 뜯었다가 120만 원 이상만 되면 뭐가 된다고? 농업인 된다고. 120만 원 팔아봐야 농업인입니다. 11번. 농업법이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가 같은 법 설립된 업무 집행권 얼마 이상의 농업회사법인? 3분의 1. 네, 자격은 2분의 1. 자, 이제 259페이지 농지 소유 상황. 먼저 문제 풀기 전에 문제 풀기 전에, 자, 1번 국가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주말농장, 상속, 담보농지, 판례인정작 인허, 허가신고, 협의완료, 1500, 15%. 그 다음 6명, 아니, 6명. 농어촌공사, 농어촌부역, 공인소유물이 토지수용, 공치법, 비주농지. 16명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1번. 토지 수용.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소유할 수 있다, 없다? 또 해요. 또 다시 16명 또 해봐요. 네, 14번째 토지 수용이 있습니다. 14번에. 됩니다. 2번.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매립농지 취득 소유한다. 됩니까? 12번에 있습니다. 돼요. 농사 안 져도 돼요. 자, 3번. 지방공부협회 지방공사 사장이 농장과 미리 협의 완료 농지를 소유할 때 농업 경영에 이용 안틀을 소유할 수 있다. 원주에 지방공사 있어요, 없어요? 있지. 원주시 지방공사 있죠. 원주시 지방공사 사장이 어이 농장 나하고 협의 좀 하자. 농장이 뭐라 하겠어요? 까부네 그잖아요. 까부네. 원주시 지방공사 사장이 농장한테 어이 농장 나하고 협의 좀 하자니까. 그럼 농장이 뭘 하겠냐고. 기가 막히다 하지. 어떻게 네가 나하고 나하고 협의할 레벨이 되냐고. 협의는 누구하고 누가 한다고. 행정청끼리만. 그러니까 누구하고? 주무부 장이나 지자체 장이 농장하고 협의해야지. 어떻게 지방공사 사장이 농장하고 협의를 합니까? 이 얘기요. 원주시장 협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자체 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3번이 틀렸다고. 지방공사 사장이 어떻게 협의하냐?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4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가, 마을 해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 시설 부지로 농지 전용 신고를 완료한 자가 소유할 때는 경영에 이용 전 소유할 수 있다. 되지? 허가 신고니까. 5번. 상속에서 농지를 취득 소유하면 농업 경영에 이용치 않도록 소유할 수 있다. 있다. 6번. 농지 소유에 관해서 농지법이 정한 경우에 특례 정할 수 없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농지 소유할 수 있냐? 오직 농지법에서만 정해 놓습니다. 자, 소유상한 주말 체험 농령입니다. 1번. 지자체가 농지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할 때 얼마까지?
상한 없죠. 지자체는. 국가지자체 상한 없음. X. 2번 8년 이상 농업 경영하고 2인용 환자는 2인용 당시 소유 농지에서 얼마까지? 1만 5. 3번 상속으로 농업 경영 안 한다. 얼마까지? 만 이내. 5. 4번 농장은 소유상한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주지에서 농지청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토지걸 해가지고 위반 건당 50만 원. 주택법 분양권 전매 제한 그때 전매 제한 건당 1,000만 원. 농지법 위반자 신고하면 나옵니다. 포상금. 얼마 나와요? 건바이 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건당 얼마? 15,000원. 농지법 위반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 제도 있습니다. 심심하면 돌아다녀. 심심하면 돌아다녀가지고 농지법 위반자 있나 없나 잡아요. 신고해요. 포상은 나옵니다. 먹고 사는 방법이 다양해요. 자, 그러면 포상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5번. 농업인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지인인증 안에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6번. 농업인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지인인증 밖의 농지 5만까지 소유한다. 방금 전에 말했는데 제한 없이 소유한다 해놓고 그 다음 왜 또 5만이냐고. 그냥 제한 없이 소유한다. 끝까지. 농업인은 소유 상한이 없다니까요. 원래 농업인은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져. 권장이에요. 권장. 지금은 권장합니다. 7번. 주말 체험 영농 세대당 1,000 미만 소유할 수 있다. 5. 8번.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주말 체험능 하려고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5. 9번. 주말 체험능 하려고 농지를 소유할 경우 세대는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 합해서 1,000 미만 소유할 수 있다. 5. 10번. 주말 체험능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받아야지. 5. 11번. 주말 체험능 하려고 농지 소유할 경우 소유 농지를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구조 전용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자, 농산물 유통 가공이면 마을 주민, 지역 주민 생활하고 관계돼야 한대요? 농업인 생활하고 관계가 되냐 안 되냐고? 안 되기 뭐가 안 돼요? 지금 여기 원주에서 많이 나온 농산물 뭐 있습니까? 뭐 복숭아 있지, 복숭아. 복숭아 넘쳐나면 시중에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공장 만들어야지, 공장. 가공 공장 만들어야지. 복숭아 가공 공장 만든다. 그걸 뭐라고? 신고. 농사 짓는 주민 생활하고 관계, 생활이나 생업이나 그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신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니까 이것은 농업인 관련 시설이니까 뭐로 간다? 신고로 간다. 맞아요. 주말 체험 영농을 했던 뭐라 하든 이 농지를 이것은 누가 하는가 중요하지. 이 농지를 전용하는데 무슨 용도로 전용하냐? 주말 체험 영농. 이 농지를 무슨 용도로? 농업인 관련. 그때는 신고라고. 12번. 농지를 취득한 데가 지인집으로 농지를 주말 체험 등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안에 농지 처분한다. 그러면 군대 안 가지. 그러면 버텨야지. 농지 뺏기는데. 팝니까? 안 팔아요. 봐줘요. 그때는. 어쩐다고? 면제. 뭐 하고 가라? 임대하고 가라. 임대. 그때는 임대해야지. 임대. 넘어갑니다. 농지증 갑니다. 농지증 1번. 엄청나게 많네. 자, 1번. 상속에서 농지 취득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먼저 안 받는다 한번 읊어주고 할게요. 자, 안 받는 애. 1번 국가지자체, 2번 상속, 3번 담보, 4번 협의완료, 5번에 5명 들어가요. 5명.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소유멸이, 토지수용, 공치법. 그 다음에 합병분할시효 한매, 법인기능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 취득, 그리고 법률규정 한매, 그리고 농기용정진사업 시행계. 걔들이 안 받는 애들이요. 시작합니다. 상속 받습니까? 안 받아요. 두 번째, 담보농지 안 받아요. 세 번째, 주말농장 받아야지. 받아요. 네 번째, 토지수용 안 받아요. 다섯 번째, 법인끼리 합병 안 받아요. 합병 분할 시효 한매, 합병 안 받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합병 안 받아요. 또 연구기관이 목적 사업을 수행해서 필요한 시험용 실습에는 학교 공공단체, 학교 공공단체 받는다. 9번 상속 안 받는다. 시효환석 안 받는다. 국가지자체 안 받는다. 또 법인끼리 합병 안 받는다. 상속 또 안 받는다. 이게 상속하고 이거 합병이 잘 나오네, 이거. 그 다음에 15번 또 법인끼리 합병이네. 안 받고.
16.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증 신고한자가 신고한자가 농지 취득하면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오지. 신고니까. 아니죠? 신고는 농지증을 받아야죠. X네, X. 신고하고 취득한 자가 농지증은 받아야 돼요. X네. 17. 공유농지 분할 안 받아요. 상속 안 받아요. 시완성 안 받아요. 이것이 농지 소지를 권하는 시군구청장은 농지증 발급할 수 있다. 아니지. 시군면장. 틀렸죠. 시군면장. 20번. 농지 소유상을 위반해서 농지 소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서 농지증 발급받은 자 3년 이하의 징역 1.1번. 맞는 말인데 암기 안 해요. 맞는 말인데 암기 안 해요. 왜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얘가 두 번만 나와서 암기할 텐데 안 합니다. 이거. 또 내든가 말든가 안 해야 돼요. 자, 농지 처분입니다. 1번.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냐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미리 물어보고 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 네, 좋은 나라.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농지 처분 의무가 생겼습니다. 라고 알려준다. 두 번째. 자, 처분 명령 내리다가 가서 봤더니 삐질삐질 열심히 농사 짓고 있으니까 명령 안 내고 지켜본다. 세 번째. 자, 농지 처분 명령 내렸더니 농지 소유자가 반대로 역으로 너 내 농지 사가라라고 요구한다. 네 번째. 처분 명령 내렸는데 안 팔아 시장으로 들고 와서 대신 팔아준다. 5번. 안 팔아 팔 때까지 돈 내라. 이행강령 부과한다. 해당하지 않는 게 몇 번이요? 없는 게 뭐냐고. 그 중에서 없는 거 하나 있다니까 지금. 찾아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나라랑 무서운 나라냐고. 좋은 나라라고. 돼지병이니 돼지병. 팔아 안 팔아 내가 대신 팔아. 이거 안 된다니까. 철거야 대신 철거되지만 어떻게 남의 땅 대신 갖다 파냐고. 말이 안 되지. 농지 처분하세요. 안 파네. 들여다 팔아본다고 말이 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런 제도는 없다고. 대집행 제도는 없어요. 2번 시군구청장은 처분명령 받은 후 농지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 처분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해당 농지 토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 내라고요? 이행강제금.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3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지취임으로 효경할 경우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에 이용치 않더라도 처분면제된다. 열심히 농사했다가 원주시장 출마했어요. 당선됐어요. 4년 동안은 농사 안 질 거 아닙니까? 그때 봐줍니다. 공직은 군대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봐줍니다. 그것은 4번 소유상은 초과하면 다 팔아요. 초과만 팔아요? 초과. 전부 팔아 있으니까 X. 5번 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사에 발생하고 몇 년? 1년 X. 6번 농지는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신고하고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냐면 처분이 면제된다. 자, 내가 신고하고 샀어요. 신고하고 샀다고. 근데 하려다가 병 걸려서 병을 좀 누워있다고. 좀 짠하죠? 2년 내 착수 안 하면 팔아.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팔라고 한다고. 안 봐준다고 이거는. 이건 안 봐줘. 군대 가는 거하고 공직 취임은 봐주는데 뭐 질병 때문에 이거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고. 좀 치사하죠 이것은. 익히는 어렵지 이것은. 좀 봐줘. 짠하잖아요. 얘도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봐줘. 7번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처분명령 받은 경우 토지공사에게 토지공사 내 농지 사가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토지공사 뭐라고요? 내가 동네 북이냐? 내가 동네 북이냐? 누구한테? 농어청공사. 그 살짝 속이는 거예요. 토지공사가 아니고 농어청공사. 그 다음입니다. 1번. 유휴농지를 대리경제할 때 대리경제자는 수확량의 몇 프로를 언제까지 준다? 10%를 2달 내에 준다. 10%를 2달 내. 두 번째, 대리경제 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몇 년? 3년. 네, 1년이면 3년. 지력 증진을 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한다. 대리경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대차입니다. 1번. 농업경영하는 자에게 농지 임대차 할 때 서명계약입니까? 서명계약. 2번 서명계약입니까? 서명계약. 3번. 농지 양수인은 임대농지 양수인은 농지법부터 임대지 승계한다? 해야죠. 4번. 자기 농업경영 위에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 체험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있다. 있습니다. 5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몇 년보다 짧게 정하면
3년. 그럼 3년으로 본다. 6번 농지법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7번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유에 관한 시, 구, 면장 확인받고 해당 농지 인도받으면 3자의 효력이 생긴다. 눈치로 맞아요. 눈치로 맞다 그래야 돼. 진흥적 1번입니다. 농장은 농지를 혈적 이용 보존해 농업지는 지정한다. 예, 농장 바빠요. 누가요? 시도지사 X. 2번 진흥적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구분 지정할 수 있다. 5. 3번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화포 수질본 등 농업환경 보호하기에 필요한 지역이다. 5. 4번 진흥지역은 국계법상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대에서 한다. 단 특별 녹지는 지어야 된다. 5. 5번 시도에서는 국계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용도에 변경할 경우 진흥지 해제할 수 있다.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용도지역을 변경.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왜 변경? 이게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이만큼 지금 농지가 있고 여기가 이만큼 농지가 있고 농림지역이면서 농지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 여기가 농업 친흥 지역이다. 근데 이만큼을 갖다가 뭐라고 도시적 바꾸는 도시적으로 이거 농지 뭐 하면서 전용하면서 농업 친흥 지역을 갖다 변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기는 뭐가 없어요. 이게 이 부분이 전부 다 이 부분이 전부 다 도시적 된다니까. 도시적. 현재 뭐라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전부 다 이거 뭐 한다고? 전용이 수반되는 용도지역이 바뀐다. 당연히 풀어줘야죠, 그러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시도지사는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근데 왜 용도지역을 변경하냐?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용도지역 변경할 때는 당연히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야지 이 얘기입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다 그래요. 8번 보호구역의 용수화포 수질보존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진흥구역이다. 바뀌었어요. 보호하고 진흥 위치가 바뀐 거예요. 진흥구역의 용수화포 수질보존 그게 보호구역입니다. 7번 광역시 녹지지역은 진흥지역 지정 대상지가 아닌가? 진흥 대상지역이지요. 진흥 대상지역이 아닌 데는 주상공 특별시 녹지, 광역시 녹지는 지정합니다. 8번 농업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할 수 없다. 매장문화재는 어디든지 다 합니다. 만능, 주민생활, 문화재, 지하자원 어디든지 다 한다. 당연히 할 수 있다. 5번 녹지를 포함한 농업진흥지 지정할 때 국장 승인받는다. 농업진흥지 지정권자 누굽니까? 시도. 승인은 어디 가서 받는다? 직근상급. 시도의 직근상급 누구다? 여기는 소속이 국토부 소속이 농장 승인입니다. 농장이 승인하려고 할 때 녹지나 계획관리가 있으면 국장하고 협의하고 승인해줘요. 전효화가 1번 다른 법률에 전효화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전효화가 받은 걸 본다? 2번 전용하고자 한 자는 장관 허가받는다. 허가권자가 장관 맞습니다. 3번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 지자체장이 농림축산식품장관과 미리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자 제외된 농지는 전용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네, 협의 거친 농지 전용할 때 허가 안 받습니다. 4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정 허가받지 않고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 허가 안 받아요. 5번 다른 법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 전용할 때 허가 안 받습니다. 자,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1번 해당 농지에 허용되는 주 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는 시군구 신고한다. 네, 허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고가 없다고. 이거를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협의. 농지는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인데 타용도 일시 사용하는 전용 허가, 그 다음에 협의, 신고 없어요, 신고. 그래서 X. 2번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용 토석 채굴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하는 사유는 몇 년 기간 동안 쓰고 복구하는 조건을 허가? 네, 5년. 연장 몇 년? 3년. 토석 광물이니까 토석 광물. 일시 사용기간 5년, 연장 3년, 농수산물 가해처에서는 7년, 5년. 그런 숫자 좀 잡아야 돼요. 자, 이제 신고입니다. 신고 1번.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 해관 부지로 전용한 자는 농장 허가 받는다. 농장 허가.
마을회관 부지 뭡니까? 허가가 아니고 신고. 2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 전용한다. 뭡니까? 신고. 진흥지 밖에 안팎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날 있던 마을회관은 신고.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노이자 신고. 목욕탕 쿠팡장 운동시설 신고. 마을회관 놀이터 그러니까 농업인 관련은 전부 다 신고. 전허가 취소입니다. 1번 전허가 받은 자가 공사 중지명령 위반하면 허가 취소하거나 접촉이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 위반은 취소, 조치명령 위반, 중지명령 위반이 조치명령 위반이야. 취소, 하이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이한다. X죠. 중지명령 위반 그 말이 조치명령 위반 같은 뜻이에요. 2번 농지증 허가 받은 자가 조합에 정지명 위반했다. 또 똑같네. 조치명령 위반했다. 취소하여야 한다. 자, 농지보존 부담금입니다. 1번 전용 허가권자는 보존 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없다. 납입 조건. 너 돈 내 허가해줄게. 돼야 안 돼요? 이제 안 된다니까. 네, 이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납입 조건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5. 2번 농지를 간이 농업용 시설 용도로 일시 사용자는 시군구청장한테 타용도 일시 사용하고 받고 농지 보존 부담을 농지관리기금에 내야죠. 내기는 뭐 내자고. 타용도 일시 사용하고는 뭐가 아니라고. 전용이 아니라고. 전용이 아니니까 농지 보존은 안 낸다고. 3번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받은 자는 냅니까? 또 물어보네. 확인하려고. 안 냅니다. 4번 농장은 전용 허가할 때 농지 보존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 허가 조건 해야 된다. 이게 작년 얘기라고. 이제 올해 안 된다고. 조금 허가 안 된다고 어쩐다고. 전부 일부 허가 신청 전에 내야 돼. 돈 내놓고 신청. 조금 허가 절대 안 됩니다. X. 5번 농장은 농지 보존 부담금 내할 자가 납부기한계 부담금을 안 내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게 추가하는 게 가상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네, 3% 더 얹는다. 가상금이 맞아요? 과태료가 맞아요? 가상금이지. 가상금.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마지막 박스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넘기지 말고. 기출문제 반복이 읽다 보면 출제된 부분이 반복돼서 출제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몇 번 하지 말고 계속 반복. 어차피 여기 있는 것만 알도 여기 있는 데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2016년 11월 12일 14일은 전원이 어디 가고 청부, 계산, 수련마을 보라원 가게 되면 거기 이미 장소 섭외 다 했거든요. 거기 몇 명까지 거기 벌써 보니까 하나, 둘, 셋이니까 한 1200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거 이미 다 빌려놨고 모여가지고 향후 부동산 중개업계 진출에 대한 준비하는 시간을 갑시다. 향후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내년에 들어옵니다. 이제 대기업도 들어오고 외국 기업도 들어오고 부동산 진출할 것이고 대마스 우리는 어떤 준비할 겁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 합격이 중요하겠지만 합격은 누구든지 다 해요. 합격은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한다고. 합격은 누구든지 다 하는데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어쩔 거냐. 밴드 가입 다 했나요? 네. 분명히 말했지만 밴드 가입 다 하고 그 밴드 뭡니까? 그거 7월 1일부로 그게 닉네임 정리 안 된 사람 그거 거기서 자동 강퇴. 그래서 제가 아직 안 한 사람 개인적으로 쪽지 버렸다고 지금. 공직을 읽으세요. 근데 대답은 네 해놓고 변경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7월 1일부로 자동 잘린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못 들은다고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 딱 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다가 카페랑 똑같이 자기 사진 올리는데 선글라스 낀 사진도 자동 강퇴예요. 선글 빼고. 그러니까 사진, 본인 이름, 지역, 기수, 나이 5가지 써야만 강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 주 그 문제는 주로 목요일에 올라갑니다. 복사를 해야 되니까. 주말에 올려버리면 목요일날 문제를 올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주에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합격해요. 합격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단 다 합격해서 그날 모인 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